저는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늦은 점심에 주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키토제닉 식단, 그리고 저녁에는 일반식을 먹는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체중 감량의 목적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양을 100g 내외로 제한할 뿐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함에 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고 5일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즉 며칠간 일반식인 병원밥을 먹어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제가 했던 식단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컨텐츠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남겨두진 못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 수술 예정이라 일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했고 월요일에 입원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수술을 받았고 그날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약 48시간 정도 단식을 한 셈이네요. 문제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식사였습니다. 일단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평소에 아침을 먹지도 않지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였던 만큼 활동량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세끼 식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 저녁은 밥을 반 공기씩 먹었습니다. 반찬 중에 튀김 종류는 맛만 보고 남겼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먹었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반숙란을 한 판 구입해서 매 끼니마다 4-5개씩 먹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를 80g 전후로 유지했고 토요일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퇴원했습니다. 완벽한 키토제닉 식단은 아니었지만 적은 활동량에도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고 잘 방어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탄수화물 위주의 일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주어진 음식을 마음껏 즐깁니다. 어차피 단 한 끼일 뿐이고 그 전후로 단식을 하거나 식사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단 한 끼의 식단을 고수하기 위해서 먹는 걸 참거나 친구들 앞에서 유난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이고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 동안 연속으로 일반식을 먹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대응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집에 와서 먹은 한 끼 식사 레시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게 먹고 싶기도 했지만 계란이 너무 많이 남아버렸고 반숙란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서 빨리 먹어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본 한 끼 식사입니다. 먼저 소세지 2개를 구웠습니다. 가공육에 대한 제 생각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저는 원육 함량이 90% 이상인 가공육은 식단에 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소세지가 완벽한 음식이고 클린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조리를 하기 간편하다는 편의성, 그리고 제한된 식단 속에서 다양성을 더해 입 터짐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숙란을 7개 정도 반으로 잘라 팬에 올렸습니다. 소세지 한번 뒤집어 줬고요. 소세지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는 로제 크림치즈 소스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자 치즈를 올린 다음 뚜껑을 닫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금 일렀네요. 네, 이제 완성입니다. 600g의 소스를 반 정도 부어서 먹었으니 탄수화물은 30g, 그중 당류는 18g이나 되네요. 하지만 이 정도 탄수화물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이라 오랜만에 속세의 맛을 좀 느껴보고 싶었네요. 상상했던 딱 그대로의 맛이었는데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근데 소스의 간이 생각보다 좀 세서 짭짤한 소세지보다는 계란이랑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양파나 채소를 좀 넣으면 간이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집에 아무것도 없었네요. 자극적인 맛치고는 그래도 꽤 준수한 영양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